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얼마나 많은 차들이 팔렸을까요? 브랜드별로 보면요, 기아가 현대차를 이겼습니다. 야, 드디어 서자의 난이 시작된 걸까요?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생겼다고 해도 막상 대기 기간을 보면 기아가 훨씬 길고 현대차가 비교적 짧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기아가 진짜 선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회사 중에선 의외로 쌍용차가 가장 상위권이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아직 포지션이 애매하고 쉐보레는 수입차 전략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네요. 이걸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볼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현대차 판매량은 16만 2,700대 정도, 기아는 17만 1,400대 정도, 제네시스는 3만 3,700대 정도가 팔렸죠. 작년 같은 기간에는 현대차가 20만 대를 넘었고 기아는 18만 1,000대, 제네시스도 4만 6,70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세 브랜드 모두 작년보다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일단 오늘 내용은 현대차랑 기아 계약하신 분들은 심호흡을 좀 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전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대기 기간을 총정리하고요,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짚어볼 겁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막 심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대기 기간 생각하면 양반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반도체 대량과 생산 고급 차질만 없었으면 현대차 그룹은 작년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마 기아도 20만 대는 거뜬히 넘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기 기간을 살펴볼까요? 현대차부터 보면 아반떼 가솔린 모델이 9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으로 1개월씩 증가했고요. 아반떼에는 4주 이상으로 2개월이 감소했습니다. 벨로스터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소나타는 가솔린 모델이 3개월 이상, LPG랑 N라인은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풀체인지를 앞둔 그랜저는 2.5 가솔린 모델이 6개월 이상, 3.3 가솔린하고 LPG 모델은 3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모델은 9개월 이상이 걸리고, 캐스퍼는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베누는 색상에 따라 짧으면 6개월, 길면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코나는 일반 내연기관 모델이 5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7개월 이상, M모델은 2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투싼은 N라인을 포함한 내연기관 모델이 가솔린은 6개월 이상, 디젤은 1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도 1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넥소는 10주 이상이고요. 아이오닉5는 12개월 이상, 산타페는 가솔린과 디젤 모두 7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으로 지난달보다 3개월 늘었습니다. 스타리아는 라운지랑 투어러 모델이 7개월에서 9개월 이상, 카고 모델은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포터는 5개월에서 9개월 이상, 포터 전기차는 1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기아도 볼까요? 모닝은 2개월 이상, 레인은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K3는 3개월에서 5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올해 페이스리프트 예정인 K5는 가솔린 모델이 5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LPI 모델은 12개월 이상입니다. K8은 2.5 가솔린 모델이 10개월 이상, 3.5 가솔린이 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LPI는 1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스팅어는 2.5 가솔린이 4주에서 5주 이상, 3.3 가솔린 터보가 8주에서 9주 이상, K9은 6주에서 8주, 니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EV6는 지난달보다 2개월 증가했습니다. 18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셀토스는 가솔린 모델이 5개월 이상 걸립니다. 얘도 올해 페이스리프트 예정이죠. 가장 심각한 차는 스포티지랑 소렌토입니다. 스포티지는 디젤이 14개월 이상, 가솔린은 11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이고요. 소렌토는 디젤이랑 가솔린 모두 14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입니다. 모하비는 4주에서 5주 이상, 카니발은 디젤은 14개월 이상으로 지난달보다 4개월 이상 늘어났고, 가솔린 모델은 10개월 이상, 하이 리무진은 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봉고는 디젤이 11개월 이상, 전기차는 10개월 이상, LPI는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거의 매월 업데이트된 기간을 정리해드리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기간이 늘어나죠. 아니나 다를까 문제도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 인상 문제, 또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와중에 신차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문제였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모두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 GV70하고 K8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그랜저입니다. 풀체인지를 앞두고 연식 변경을 했는데 최대 192만원이나 인상됐다고 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있죠. 이걸 모든 트림에 기본 장착했다고 합니다. 르블랑 트림에는 상위 트림에 적용했던 스웨이드 내장재, 뒷좌석 스톤 커튼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이외에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지능형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레이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장착했고요. 자, K8하고 GV70도 비슷한 이유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일단 냉정하게 따져야 할 건 이런 현상은 거의 매년 있었던 겁니다. 연식 변경이라는 건 연도가 바뀔 때마다 거의 필수로 진행되는 거고, 그에 따라 가격도 항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상황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대기 기간이 평소에는 길어봐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연식 변경 전에 계약을 해서 출고까지 받고, 연식 변경 바로 직전에 계약하는 차주들은 가격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쯤 연식 변경 예정이면 계약할 때 영업사원분이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계약자들의 상당수, 소렌토만 최소 7만 명 이상 18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차주들 모두 연식 변경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연식 변경 한참 전에 계약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신중하게 고민해서 계약을 했고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연식 변경이 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냥 뭐라 하기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두 가지 시선을 모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한쪽은 차라리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연식 변경을 하면서 올리는 게 낫다는 쪽부터 볼까요? 이건 국제 정세랑 같이 보면 됩니다. 아마 올해 초부터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과 자동차의 합성어인데, 이미 자동차 가격 상승은 예견됐던 일이죠.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가격도 올랐고, 이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테슬라였습니다. 최대 1,500만 원이나 올랐고, 최근에는 루시드가 1,900만 원을 인상해버렸습니다. 테슬라는 그나마 업데이트 관련 내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연식 변경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격을 올리는데, 루시드는 그런 것조차 없었죠. 루시드 CEO가 뭐라고 했냐면, 갑작스럽게 변한 글로벌 악재, 우크라이나 침공과 반도체 이슈 등으로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에어의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대차처럼 옵션을 기본 적용해주면서 가격을 같이 올리는 건 그래도 옵션까지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괜찮다는 논리인 거죠. 현대차 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옵션으로 적용되던 일부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옵션이라도 넣어주면서 올리는 게 낫구나 싶은데, 다른 쪽 의견은 뭔가요?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인데, 테슬라랑 루시드는 가격 인상을 하긴 해도 가격 상승 전에 계약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계약 당시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왜냐면 리비안이 배터리 원재료 값을 명분으로 가격을 20%나 올렸다가 욕을 엄청 먹고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테슬라랑 루시드는 아예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지하고요. 고지 이전에 계약한 고객들은 계약 당시 가격으로 차를 사게 해주고, 고지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문제가 뭔가요? 계약 당시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가격으로 회사에서 올려버려요. 그러면 고객들은 꼼짝없이 올라간 가격만큼 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1년 전에 4천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계약했어요. 반도체 때문에 기다린 지 벌써 10개월이 넘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연식 변경도 됐어요. 그런 와중에 영업사원한테 문자가 하나 오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연식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연락이 끝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4천만 원이 4,200만 원이 된 거죠. 이게 내가 산 주식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뱉어야 할 돈이고, 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객과 회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들 입장에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테슬라는 온라인 업데이트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현대차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아날로그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뀐다거나 버튼이던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디스플레이로 바뀐다던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생산 과정부터 완전 바뀌는 거죠. 이건 제조사 입장에서도 연식 변경 전의 고객과 연식 변경 이후의 고객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최대한 논쟁이 없었으면 하거든요. 현대차 관계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지만 이건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연식 변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1년에 가격이 2번 이상 오르는 차들도 생기게 되잖아요. 벌써 올해 페이스리프트 예정인 차들 있죠. K5랑 셀토스요. 얘네는 연식 변경까지 치면 연식 변경 때문에도 오르고 페이스리프트 때문에도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11월에 풀체인지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연식 변경까지 됐으니까 2번이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특수해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평소에 괜찮던 걸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도의 업데이트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연식 변경은 최대한 없애고, 차라리 그냥 최근 철강 제품 가격 상승과 배터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차량 가격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계약하시는 분들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랑 루시드처럼 가격 상승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 당시 가격으로 출고할 수 있게 해주고, 가격 상승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부터 상승분을 반영하면 분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안 상태에서 계약하는 거랑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통지받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연식 변경을 죽어도 해야겠다,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영업사원들이 추후에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게 하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 내용을 올렸더니 계약서에 이미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있으면 뭐하나요? 정작 계약자들이 모르는걸요.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해주면서 읽어주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려주잖아요.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대기기간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이 내용을 한 번 더 표시해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변경을 무조건 해야 한다면 이렇게라도 해줘야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자도 가격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 의지에 의해서 계약한 거니까 회사한테 뭐라 할 수 없게 되는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분쟁을 최소화하는 게 양쪽 모두에게 좋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이미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